여러분, 오늘은요, 전생에서 다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 내 마음 안쪽에 이상하게 남아있는 사랑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그냥 아직 못 잊었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요. 오래 잊은 줄 알았던 이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래 한 구절 듣고 떠오른다든지, 밤에 핸드폰 내려놓고 자려는데 그 사람 말투가 생각난다든지, 끝난 건가 싶은데 마음 한쪽이 계속 덜 다친 느낌이 있잖아요. 미묘한 찝찝함처럼요. 오늘은 그 지점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지와 이제 내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까지 같이 잡히실 거예요. 집중하시고,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서로 이어진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둘 다 보셔도 좋아요. 지금 눈이 자꾸 가는 곳, 마음이 조용히 멈추는 곳으로 골라주세요. 1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태주시면 제가 이 이야기 더 깊게 읽어볼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이 이어지면 이런 긴 리딩도 훨씬 따뜻하게 풀리거든요. 1번 언니 오빠들, 이 리딩은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뜨겁게 울컥한다기보다 이상하게 목 안쪽이 막히는 분들, 연락을 보내고 싶은데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보내는 분들, 끝났다고 말은 했는데 카톡창이나 사진첩, 예전 대화 기록 같은 데서 손이 한번 멈춘 적 있는 분들, 새벽 2시에 오래된 기록을 괜히 다시 보다가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놀란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장면이 있었다면 오늘 1번 이야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청금석 빛을 앞에 두고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목 안쪽에 삼켜둔 말 하나가 걸려있는 느낌이 먼저 올라와요. 이건 막 뜨겁게 울고불고한 사랑이라기보다요, 말하려고 하면 자꾸 품위가 먼저 올라오고, 다가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예의가 먼저 앞서는 사랑이에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1번 언니 오빠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분들 같거든요. 마음은 이미 깊은데 겉으로는 아니야, 그냥 괜찮아 하고 넘기는 식. 카톡 답장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막상 보내는 건 짧게 응, 그래, 잘 지내, 이 정도로만 보내버리는 식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마음은 드라마 몇 부작까지 갔는데 현실 대화는 아직 예고편도 제대로 안 나온 느낌이에요. 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과의 마음을 아주 깊이 생각해 놓고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담담한 척하며 짧은 말만 내보내는 모습에 가까운 거죠. 맨 앞에 글문도사님이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카드가 뜨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붓을 들고 계신데 바로 쓰지 않으세요. 한참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손끝이 멈춰 있는 모습이에요. 1번 언니 오빠들, 혹시 이번 생에서도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기보다 문장을 먼저 고르지 않으세요? 연락 하나를 보내도 이건 너무 티나나? 이렇게 보내면 부담스럽나? 아니, 이건 또 너무 차가운가? 하면서 혼자 편집을 엄청 하셨을 수 있어요. 카톡에 말을 길게 적어두고도 결국 아주 짧은 답만 보내놓고 나중에 혼자 괜히 마음이 쓰여서 한참 뒤척이는 상황, 너무 그려지지 않나요? 마음은 벌써 깊은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성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전생에서부터 마음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자리, 말 한마디가 가볍게 허락되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있다는 쪽이에요. 옆에 보니까 초립동이 서 있습니다. 아직 어른의 옷을 다 갖춰 입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은 급한데 세상 보는 눈은 조금 서툴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랑이 완성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기보다 서로 마음을 알아채는 데서 멈춘 사랑에 가깝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손을 잡고 길을 나선 것도 아닌데, 둘 사이에만 이상하게 작은 숨소리가 있었던 느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은 알았겠죠. 지나가는 말 한마디, 접힌 종이 한 장, 문 앞에서 잠깐 마주친 시선, 이런 작은 장면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장면인데 두 사람한테는 너무 크게 남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카톡 한 줄인데 그 한 줄을 밤에 몇 번씩 다시 읽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안부처럼 지나갈 말인데 혼자 그 한 줄의 온도와 숨은 뜻을 오래 붙잡고 마음속으로 계속 다시 읽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붓이 같이 올라옵니다. 붓은 그냥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붓이 너무 곧게 서 있어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마구 쏟아내기보다 정리하고 다듬고 다시 삼키는 모양이에요. 1번 언니 오빠들 사랑은 늘 그런 식이었을 수 있어요. 좋아하면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리우면 더 담담해지고 보고 싶으면 오히려 연락을 미루는 식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상대는 몰라요. 그래서 혼자 깊어지고 혼자 아파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 이름 하나에 흔들리지? 하고 본인도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마음은 진짜 너무 이해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꼭 차분히 짚고 갈 게 있어요. 마음을 아끼는 것과 마음을 숨기는 건 다릅니다. 아끼는 건 귀한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고, 숨기는 건 상대가 알아볼 기회조차 못 주는 거예요. 혼자 마음속에서만 오래 쌓아두면 상대는 오히려 아무 신호도 받지 못해서 나에게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조용히 멀어질 수 있는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한 겹 더 보면 동방지국 천왕께서 보이세요? 동쪽 시작의 기운이죠. 그런데 이 신령님은 밝은 해가 막 올라오는 쪽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게 참 묘해요. 전생의 사랑이 끝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1번 언니 오빠들 안에서는 아직 아침처럼 남아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늦은 사랑이라기보다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의 모양으로 굳어버린 사랑입니다. 끝을 본 사람은 그래도 끝났다고 인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1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시작도 못하고 멈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알았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달라졌을까? 그 이름을 불렀다면 이 기다림이 달라졌을까? 자려고 누웠을 때 문득 예전 사람의 얼굴과 말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찾아오는 그 오래된 만약의 병 말이에요. 이 질문이 이번 생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거든요. 옆에 글문도사님과 붓이 같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말과 기록의 인연이에요. 이번 생에서도 1번 언니 오빠들한테 중요한 사람은 얼굴보다 말투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외모가 먼저 확 들어온다기보다 문장 하나가 마음에 박혀요. 짧은 연락인데도 이상하게 오래 보게 되고 별 뜻 없어 보이는 말인데도 내 속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그냥 오늘 좀 힘들었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남는 거예요.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1번 언니 오빠들 마음에는 그게 너무 크게 들어옵니다. 솔직히 얼굴 천재보다 카톡 맞춤법 완벽하고 다정하게 안부 묻는 사람한테 심장 더 쿵 내려앉는 분들 지금 찔리시죠? 여기서 맞는 장면이 있으면 번호랑 같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카톡창 열어놓고 그 사람 말투 몇 번 다시 읽어본 적 있다. 이런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초립동이 끼어 있으니 아직은 서툴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1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 다시 스칠 때 처음부터 딱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웅장하게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어색하게 옵니다. 말이 빗나가거나 서로 타이밍을 놓치거나
마음은 있는데 농담처럼 흘려보내는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다정한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살짝 보이는 건지 아니면 원래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인지 헷갈려서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 끊어지지는 않아요. 이름이 남고 문장이 남고 짧은 안부가 남아요. 인연이 깊은 사람은 큰 소리로 들어오기보다 마음 가장자리부터 적게 하거든요. 동방지국천왕의 기운이 같이 붙으니 이번 생에서 1번 언니 오빠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끝난 이야기에만 머무는 마음입니다. 전생에서는 말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겠죠. 신분의 차이였을 수도 있고 집안의 눈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먼저 떠나야 했던 시절의 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에서는 그 문문을 다시 접어두기만 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사랑이 올 때마다 마음은 깊은데 표현은 늦고 상대는 기다리다 지치고 1번 언니 오빠들은 뒤늦게 혼자 남아서 그때 말할 걸 하고 속을 누르는 방식으로요. 속으로만 오래 끌어안다가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혼자 관계의 끝까지 상상해버리는 흐름은 이제 조금 멈춰보자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급하게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이 존재한다는 신호는 너무 오래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전반에서 보이는 전생의 사랑은 재회 자체보다 더 중요한 숙제를 줍니다. 마음을 품격 있게 간직하는 건 아름답지만 너무 오래 접어두면 사랑도 종이처럼 구겨져요. 마음은 아껴두기만 한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너무 오래 숨겨두면 오히려 내 안에서 말라가고 상대에게는 닿을 기회조차 없어지거든요. 기다림도 이름도 연락도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조금씩 숨을 쉬어야 합니다. 글문도사님은 마음을 정리하라 하시고 붓은 표현할 준비를 하라 말하고 초립동은 서툴어도 시작해보라 하는데 동방지국천왕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침 쪽으로 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1번 언니 오빠들 이번 생의 사랑은 전생의 침묵을 반복하라는 뜻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급하게 뛰어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알맞은 말로 건네는 연습, 그게 이 인연을 여는 문턱으로 읽힙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서 못다한 고백의 상대와 닮은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확정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릴게요. 같은 영혼이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요. 1번 언니 오빠들 마음이 그 사람 앞에서 유난히 조용해지고 이름 하나에 오래 머문다면 그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카드가 보여주는 건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아주 작고 정확한 장면이에요. 늦은 밤에 쓴 문장, 보내지 못한 연락, 마음속에만 남은 이름, 그리고 아직 접히지 않은 한 장의 종이. 여기까지가 1번 언니 오빠들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번 언니 오빠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후반 흐름을 봐볼게요. 앞에서 못다 한 말, 접어둔 문장, 이름 하나가 오래 남은 사랑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대로 그리움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넘어오니까 아주 희고 얇은 종이가 펼쳐져요. 장지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바스락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어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말들이 눌려있는 종이에요. 1번 언니 오빠들, 전생에서 못 쓴 고백이 이번 생에 다시 빈칸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은 상대가 알아서 채워주는 칸이 아니라 1번 언니 오빠들이 본인 말로 조금씩 채워야 하는 칸에 가까워요. 내가 아무것도 안 쓰는데 상대가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내 속을 투시해서 알아줄 리가 없잖아요. 이 장지가 말하는 건 단순히 편지를 쓰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로 적을 자리를 만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난 사랑에서 상처가 있었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든
1번 언니 오빠들 마음속에는 이미 문장이 너무 많아요. 보고 싶었다, 미안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문장이 마음 안에서만 계속 돌면 사랑이 아니라 혼잣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연락도 그래요. 보내지 않은 연락은 상대에게 닿지 않고 지워버린 이름은 내 안에서만 더 커집니다. 장지는 그걸 다시 펼치라고 합니다. 연락처 저장했다, 지웠다 하면서 애꿎은 핸드폰 배터리만 닳게 하지 말고 진짜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구겨진 마음을 펴고 말이 될 수 있는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 법장이 서 있습니다. 지팡이처럼 길을 짚어주는 기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번 언니 오빠들은 사랑 앞에서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방향을 잃는 분들로 보여요. 마음은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상대가 한마디 다정하게 하면 밤새 의미를 생각하고, 답장이 조금 늦으면 마음이 혼자 먼 길을 가버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상대방은 밥 먹느라 답장 10분 늦은 건데 혼자 이별 노래 플레이리스트 돌리면서 비련의 주인공 되는 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 이름 하나 붙잡고 기다림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건 마음만으로 끌고 가기엔 조금 힘든 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먼저 결론 내리는 건 잠깐 내려놓고 상대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해요. 법장은 그런 1번 언니 오빠들한테 천천히 짚고 가라 합니다. 혼자 마음이 너무 앞서가면 내 마음만 더 지치고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뛰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용히 걸어가야 보이는 표정도 있어요. 전생에서 말하지 못한 사랑이 이번 생에 다시 왔다고 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확인하려 들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름이 남았다고 해서 곧장 결론 내리지 말고 연락이 이어진다고 해서 바로 약속으로 묶으려 하지 말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보시면 좋아요. 법장은 1번 언니 오빠들 손에 길 하나를 쥐어주는 실령 도구처럼 보입니다. 이 길은 급한 길이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고 마음을 건네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이어지는데 마패가 나옵니다. 마패는 그냥 지나가는 표식이 아니죠. 어떤 문을 열 권한, 어느 길로 갈 자격, 멈춰있던 일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오래 마음속으로만 그려보던 관계를 이제는 실제 말과 행동의 자리로 조금씩 옮겨볼 수 있다는 징조죠. 1번 언니 오빠들 사랑도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속 상상에만 머물던 일이 조금씩 현실의 말로 내려올 수 있어요. 누군가와 연락을 다시 주고받게 된다든지 오래 마음에 있던 사람과 우연한 계기로 대화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혹은 꼭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1번 언니 오빠들이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숨지만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마패처럼 보입니다. 나도 이제 이 마음을 들고 길을 나서도 되겠구나 하는 허락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마패가 있다고 해서 아무 문이나 밀고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묘한 보상심리 발동해서 이번엔 절대 안 놓쳐 하고 직진만 하다가 상대방 부담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생에서 못다한 사랑은 가끔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어요. 그때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 그때 놓쳤으니까 이번에는 붙잡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카드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조금 더 고요합니다. 이번 생에서 1번 언니 오빠들이 배워야 할 건 집착이 아니라 표현이고 매달림이 아니라 진심의 전달입니다. 마음을 말하되 상대의 숨도 남겨주는 것, 기다리되 내 하루를 버리지 않는 것, 이름을 품되 내 삶의 문까지 닫아버리지 않는 것. 이게 1번 언니 오빠들의 해법이에요. 마지막에 대신 할머니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나오시면 그냥 감정만 보고 끝낼 수가 없어요. 집안의 기운, 오래된 인연의 기운, 대운이 판을 다시 짜는 기운이 같이 들어옵니다. 대신 할머니는 1번 언니 오빠들 마음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계세요. 너는 왜 매번 말하기 전에 참고, 왜 다정한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하고, 왜 마음이 깊을수록 혼자 뒷걸음질 치느냐고 묻는 듯합니다. 전생에서 지켜야 했던 체면, 말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 누군가를 생각해서 삼킨 마음이 이번 생에도 습관처럼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면 기쁜데도 한편으로는 겁이 납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괜히 마음을 드러냈다가 나만 진심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또 나만 많이 내어주고 상처받을까봐 먼저 겁이 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멀어질까봐, 마음을 드러냈다가 가벼워 보일까봐, 상대가 내 깊이를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하지만 대신 할머니는 1번 언니 오빠들에게 마음을 숨기기만 하라고 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성을 바르게 들이면 오래 묵은 마음도 편안히 풀릴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풀림은 누군가를 완전히 잊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프게만 흔들리지 않는 것, 못다 한 말 때문에 밤마다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 사랑이 오면 조용히 피하지 않고 내 몫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1번 언니 오빠들한테는 큰 풀림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돼요. 오래 침묵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속으로 아무리 마음을 보내도 말과 행동으로 아주 조금은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가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꼭 봐야 할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언니 오빠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 밤이나 마음이 조용한 시간에 보내지 않을 편지를 한 장 써보세요. 그 사람에게 쓰는 편지여도 좋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전생에 나에게 쓰는 편지도 좋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한 것, 이번 생에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 이제는 내가 나에게 허락하고 싶은 사랑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면 완벽한 고백을 준비하려고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무거운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크게 올라와서 오래된 사람에게 무거운 장문을 보내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지내냐는 한마디, 내 말이 오래 남았다는 작은 표현, 그런 것이 1번 언니 오빠들한테는 닫힌 문을 여는 첫 숨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조용히 말씀드리세요. 말하지 못한 인연은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이어질 인연은 바른 길로 보여달라고요. 억지로 미련의 끈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보다 내 마음을 맑게 정리하려는 태도가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읽히거든요. 진심으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좋은 방향을 불러옵니다. 이 흐름에서도 억지로 붙잡는 마음보다 맑게 정리하려는 마음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1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이번 생에서 같은 사람을 붙잡으라는 결론으로만 읽히지는 않아요. 더 깊게 보면 이제는 침묵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품고만 살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로 사랑을 배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번 언니 오빠들 정리를 해드리면요. 글문도사님과 붓은 마음속에만 남겨둔 말을 이제는 조금씩 정리해서 밖으로 꺼내라는 뜻이고, 초립동은 서툴어도 시작해보라는 신호에 가까워요. 동방지국천왕은 끝났다고만 생각했던 사랑 안에 아직 새벽 같은 시작의 기운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장지와 법장은 그 마음을 아무렇게나 던지지 말고 천천히 길을 짚어가며 표현하라는 쪽입니다. 마파에는 멈춰있던 마음이 실제 연락이나 대화로 움직일 수 있다는 허락이고, 대신 할머니는 오래 참아온 습관을 이번 생에서는 조금 풀어내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번 언니 오빠들의 전생 사랑은 다시 무작정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 남은 마음을 이번 생에서는 내 목소리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혼자 소설 쓰지 말고 조금 삐걱대더라도 나만의 현실 로맨스를 찍어보자는 뜻이죠.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응원해 주시고 마음이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풀이도 조용히 이어가 주세요. 고르신 번호와 지금 마음에 남은 이름 하나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아요. 새벽에 애꿎은 이불 너무 세게 차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 댓글창을 대나무숲 삼아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맞았던 장면이 있다면 너무 길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번 보내지 못한 연락 이렇게만 남겨도 저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한번 눌러두셔도 좋아요. 따뜻하게 봐주시는 그 마음이 다음 풀이를 더 깊게 열어줍니다. 이번 언니 오빠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설렘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오는 분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혹시 내가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같이 올라오는 분들, 그리고 상대가 조금만 멀어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확 얼어붙는 분들, 최근에 답장 텀이 조금만 길어져도 머리로는 바쁘겠지 이해하는데 손은 벌써 안 읽은 톡방을 들락날락하며 몸이 먼저 긴장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리딩이 내 상황과 꽤 맞게 들릴 수 있어요. 흑요석을 앞에 놓고 카드를 들여다보니까 부드러운 연애의 기운보다 먼저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이상하게 이 조합은 꽃길이나 달빛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길, 갑자기 울리는 발소리, 누군가를 뒤로 숨겨야만 했던 순간이 먼저 보여요.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서로 손잡고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랑이라기보다 지키고 싶었는데 지켜낼 수 없었던 사랑, 마음보다 상황이 먼저 달려들었던 사랑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마냥 설레기보다 먼저 걱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치진 않을까? 내가 너무 깊어지면 부담이 되진 않을까? 혹은 내가 또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랑보다 한 걸음 앞서 서는 분들입니다. 맨 앞에 장군신께서 아주 단단히 서 계세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을 빼든다기보다 누군가를 등 뒤에 세워두고 앞을 막아서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그냥 강한 사람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전생에서 달콤한 말로 시작된 게 아니라 위험한 시절 속에서 생긴 정으로 보입니다. 피난길일 수도 있고 집안이 무너지는 자리였을 수도 있고 서로의 처지가 편안하지 않았던 때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말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막아줄게,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애정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냐고 묻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걱정이 많아질수록 다정한 고백보다 단단한 보호가 먼저 나오는 거죠. 옆에 보니까 백마장군이 함께 달립니다. 흰 말에 숨이 거칠고 길은 곧게 뻗어 있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봐요. 이 카드가 이어지는 걸 보면 전생에서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했고 누군가는 남아야 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장면처럼 마음은 붙어 있는데 현실이 둘 사이를 갈라놓은 모양입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혹시 지금도 사랑 앞에서 갑자기 거리를 두는 버릇이 있지 않으세요?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괜히 바쁜 척하거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에 갑자기 어색해져서 농담으로 넘기거나
상대가 다가오면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는 것 말이에요.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전 놓친 기억이 몸에 남아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 신장대가 보입니다. 하얀 종이가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른 소리가 납니다. 이 신장대는 그냥 겁주는 물건이 아니에요. 경고하고 지키고 나쁜 기운을 밖에서 멈춰 세우는 결입니다. 전생에서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마음을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드러나면 저 사람이 위험해질까봐, 내가 가까이 가면 저 사람 삶에 화가 미칠까봐 일부러 차갑게 굴었거나 등을 돌렸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은 겉으로 보면 매정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뜨겁습니다. 흑요석처럼 겉은 까맣고 차가운데 안쪽에는 오래 식지 않는 열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웃기지만 안 웃겨요. 마음은 너무 깊은데 표현은 왜 그렇게 차갑게 나가냐고요? 근데 이번 언니 오빠들은 그게 그냥 밀당이 아니라 보호 본능처럼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벼락장군이 함께 나오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끊기는 장면으로 깊어집니다. 천천히 멀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서로에게 제대로 설명할 틈도 없이 갈라진 사랑입니다. 전생의 두 사람 사이에는 마지막 말이 부족합니다. 기다려라, 돌아오겠다, 미안하다, 살아있어라, 이런 말들이 다 끝까지 닿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에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별의 기운을 아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먼저 긴장하고 답장이 늦으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먼저 얼어붙어요. 이런 적 있으시죠? 아무 일 아닌 걸 아는데도 갑자기 버려진 것처럼 몸 안쪽이 서늘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카톡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벌써 멀어진 건가? 하고 나 홀로 이별 3일차 찍고 결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너무 멀리까지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은 실제 행동을 차분히 보시면 좋아요. 장군신과 백마장군이 나란히 있으니 이건 서로에게 강한 보호자였던 인연이에요. 그런데 신장대와 벼락장군이 붙으면서 그 보호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다는 아픔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사랑할 때 상대를 너무 지키려다가 정작 자기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까봐 참고, 상대가 부담스러울까봐 물러서고, 상대가 나 때문에 흔들릴까봐 혼자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요. 그런데 사랑은 혼자 지키는 성벽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상대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올 문을 찾지 못합니다. 이 전반의 내장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왜 나를 떠났니 보다 왜 나를 혼자 두고 싸웠니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떠난 사랑, 말하지 못하고 몸으로 막아선 사랑,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확인받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다정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약해 보이면 마음이 더 쓰이고 힘든 사연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사랑인지 책임인지 모를 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카드가 보여주는 전반의 이야기는 무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장군신께서 맨 앞에 계신다는 건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안에 사랑을 지킬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힘을 이제는 싸움으로만 쓰지 말아야 해요. 백마장군의 속도를 줄이고 신장대의 경계를 낮추고 벼락장군의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이 올 때마다 미리 겁먹고 도망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별을 먼저 상상하면서 마음을 닫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번 생애의 사랑은 전생의 전장을 다시 치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한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라는 쪽이에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유난히 긴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데 편안하지 않고 아끼는데 자꾸 통제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동시에 지켜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전생의 흔적이 건드려진 겁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사랑은 가볍게 스치는 인연보다 책임감과 보호 본능을 깨우는 사람에게 크게 흔들립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번 생에서는 칼을 들고 앞에 서는 사랑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손을 내밀어 같이 걷는 사랑도 가능합니다. 전생에서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번 생에는 조금 덜 무겁게 조금 더 따뜻한 말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후반 흐름을 봐볼게요. 앞에서는 사랑이 전쟁처럼 몸에 남아있다고 봤어요. 좋아하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긴장하고 가까워질수록 다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후반으로 오니까 그 날카로운 기운 위에 물길을 막아 세우는 장면이 보입니다. 홍수마귀가 먼저 나와요. 큰 물이 들이닥치기 전에 둑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랑을 막으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을 다 휩쓸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사랑이 시작될 때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세요? 아직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혹시 멀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물처럼 차오르는 겁니다. 한 사람을 좋아하는 일인데 마음 안에서는 벌써 이별의 장면까지 지나가요. 홍수마귀는 그걸 잠시 세워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은 뒤로 밀어두라고요. 전생에서 갑자기 무너진 기억이 있다고 해서 이번 생의 모든 사랑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옆에 보니까 호법동자가 아주 맑은 눈으로 서 있습니다. 어린 신령인데 가볍지 않아요. 작은 몸으로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 기운이 참 단단합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정작 본인 마음을 지켜주는 일에는 서툴렀을 수 있어요. 상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 마음을 숨기고 상대가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내 외로움은 말하지 않고 상대가 편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나는 밤마다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호법동자는 이제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보호하지 말고 나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요. 이 카드가 이어지는데 꿩사냥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앞에 장군 기운은 커다란 전장처럼 보였지만 꿩사냥은 더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멀리 뛰어가는 사냥이 아니라 때를 보고 숨을 고르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사랑도 이제는 무작정 막아주거나 멀리 도망치는 시기 아니라 무엇이 진짜 위험이고 무엇이 내 오래된 불안인지 구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가 조금 늦게 답했다고 바로 마음을 닫는 건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버릇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계속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시험하게 만들고 책임 없는 다정함만 던진다면 그건 분명히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꿩사냥이 말하는 건 감정의 관역을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건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생에서 못 지킨 누군가를 이번 사람에게 겹쳐보고 있는지, 이걸 구분해 보시면 좋아요. 이런 적 있으시죠? 상대가 불안정할수록 더 마음이 쓰이고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 어딘가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더 끌려서 내가 이 사람을 바꿔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2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안쪽에는 구원의 습관이 섞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이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짚어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가를 나눠보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산신께서 묵직하게 자리하십니다. 산은 뛰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깊은 뿌리로 모든 계절을 버팁니다. 산신께서 나오신다는 건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사랑이 이제 안정의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사람을 구하느라 내 산을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기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 급한 마음으로 뛰어가 상대를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단단히 지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곁에 서는 사랑, 그게 후반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산신의 기운은 전생의 아픔을 뿌리째 뽑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위에 새 흙을 덮으라 하세요. 전생에서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이번 생에 남아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벌처럼 들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때 당신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손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고 길이 막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는 사랑이 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대신 갚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그 인연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마음이 편안히 풀릴 수 있는 길은 이번 생에 내가 안전하게 사랑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너무 빠르게 결론 내리며 연락을 끊거나 반대로 연락을 몰아치기 전에 먼저 숨을 길게 고르고 지금 내가 실제로 본 것과 상상한 것을 나눠보시면 좋아요. 상대가 한 말, 실제 행동, 내가 느낀 두려움을 따로 적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도 전에 전부 떠안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내 하루와 내 잠과 내 평온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산책길이나 나무가 있는 곳을 걸으면서 작은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아요. 발걸음마다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오래된 두려움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른 인연은 제 걸음으로 오게 해달라고요.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 내가 누군가를 구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오래된 믿음을 풀어달라. 이렇게 조용히 마음으로 빌어보셔도 좋아요. 진심으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좋은 방향을 불러옵니다. 이 흐름에서도 무리해서 버티는 마음보다 자신을 살리려는 정성이 더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끝내 지키지 못한 슬픔이 남아있지만 이번 생의 결론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내 앞에 선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보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쪽이에요. 누군가를 보호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사랑은 보호만으로 오래 숨 쉬지 못합니다. 기대고 말하고 들키고 때로는 나도 약해져도 괜찮은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이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마음속 오래된 벼락 소리가 조금씩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언니 오빠들 정리를 해드리면요. 장군신과 백마장군은 지키고 싶었지만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랑을 보여주고 신장대와 벼락장군은 그 사랑이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말하지 못한 이별로 끊겼다는 쪽에 가까워요. 홍수마귀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나를 덮치지 않게 잠시 둑을 세우라는 뜻이고 허법동자는 상대만 지키지 말고 나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꿩사냥은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고 느끼는 건지 정확히 보라는 카드이고 산신은 결국 내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사랑으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언니 오빠들의 사랑은 더 세게 버티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사랑을 배우는 이야기로 봐주시면 좋아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고 다음 풀이도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조용히 이어져 주세요. 댓글에는 마음 편하게 이번 고르신 마음과 지금 놓고 싶은 두려움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내가 다 지키려 했던 마음 이렇게만 남겨도 충분해요. 저는 그 한 줄에서 여러분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어질수록 이런 깊은 풀이도 더 오래 정성 들여 전해드릴 수 있어요. 3번 언니 오빠들, 이 리딩은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사랑이 막 불꽃처럼 시작되는 것보다 누군가와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더 중요하게 느끼는 분들, 상대가 화려하게 고백하는 것보다 내 컨디션 기억해주고 밥 챙겨주고 사소한 걸 놓치지 않는 모습에 더 마음이 가는 분들, 그리고 관계가 너무 편해져서 이게 사랑인지 정인지 썸인지 오래된 인연인지 헷갈렸던 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3번 이야기를 조금 더 내 상황처럼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황수정 빛을 앞에 두고 카드를 보니까 가슴이 확 뛰는 사랑보다 먼저 밥 냄새 같은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막 설레서 잠 못 이루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몫을 남겨두고 늦게 들어올 사람을 생각해 불을 꺼두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비워두는 마음이에요.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고백이 화려했던 인연이라기보다 같이 살림을 견디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서로에게 복을 나눠주던 사랑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3번 언니 오빠들은 얼굴이 잘생겼다, 조건이 좋다 이런 것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에게 더 깊이 흔들리실 수 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 큰 약속을 하지 않아도 내일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맨 앞에 보시함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마음을 담아 넣고 간 상자 같아요. 떠벌리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 누군가에게 건네는 장면입니다. 이 보시함이 3번 언니 오빠들의 전생 사랑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받기만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먹을 것일 수도 있고 잠시 머물 자리였을 수도 있고 세상이 몰라주는 마음을 알아봐준 따뜻한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이었던 관계, 내 몫을 조금 줄여 상대 몫을 채워주던 인연입니다. 옆에 보니까 엽전 2번 카드가 같이 올라옵니다. 엽전이 2개 나란히 놓인 듯한데 그 모습이 참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쥐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나눠 쥐는 복이에요. 이 카드가 이어지면서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외로움을 이해해준 동반자의 기운으로 깊어집니다. 아마 전생에서 두 사람은 아주 풍족한 시절에 만난 게 아닐 수 있어요. 넉넉해서 나눈 게 아니라 부족한데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배가 부를 때 준 한 숟갈보다 배고플 때 덜어준 반 그릇이 마음에 더 깊이 박히잖아요. 3번 언니 오빠들, 이번 생에서도 누군가가 아주 큰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힘들 때 작은 걸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거 괜찮아? 하고 물어봐주는 한마디,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두는 사소한 정성, 그런 것들이 3번 언니 오빠들 마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다음으로 쌀과 마니가 보입니다. 쌓아둔 곡식,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기반, 하루하루 먹고 사는 힘입니다. 사랑 이야기에서 쌀과 마니가 나오면 참 현실적이에요.
꽃다발처럼 향기로운 장면보다 밥상과 곡간과 겨울을 나눈 마음이 먼저입니다.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누가 더 뜨겁게 불탔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텨주었느냐에 가까워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버티고 말없이 서로의 하루를 지켜준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3번 언니 오빠들은 사랑을 쉽게 가벼운 놀이처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주면 책임도 같이 따라온다고 느끼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생활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아직 깊은 사이도 아닌데 그 사람이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되고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마음이 쓰이는 순간이요. 3번 언니 오빠들은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작은 살림을 차리는 분들입니다. 그게 다정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겁기도 해요. 상대가 부탁하지 않은 책임까지 안고 갈 수 있거든요. 쌀가마니는 좋은 카드지만 너무 혼자 짊어지면 허리가 굽습니다. 고가는 함께 채워야 오래 갑니다.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숙제로 남았던 듯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으면 이 인연이 지켜질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요. 여기서 엽전 7번 카드가 이어집니다. 엽전 7번 카드는 놀고 즐기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랑 이야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함께 있을 때 웃음은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시간을 놓치는 기운도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의 큰 결정 앞에서는 조금 느슨해졌을 수 있습니다.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어쩌면 분명한 약속으로 단단히 묶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고 서로를 챙겼고 마음은 깊었는데 정작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지 그 결정을 미루다가 두 사람 사이가 흩어진 모양입니다. 이게 이번 생에도 반복될 수 있어요.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관계의 이름을 묻지 못합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랑인지 정인지 습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상대도 나를 편하게 대하고 나도 상대가 익숙한데 막상 한 발 더 들어가려 하면 둘 다 웃음으로 넘어가거나 일상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번 언니 오빠들 혹시 그런 관계 있으셨나요? 누가 봐도 가까운데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않는 사람, 서로 챙기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은 조심스러운 사람. 전생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음으로는 이미 같이 마트 가서 장도 보고 밥도 먹고 살림까지 차렸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관계 이름표가 안 붙어서 누가 너네 무슨 사이야? 물어보면 괜히 고장난 로봇처럼 뚝딱거리게 되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건 진짜 따뜻한데 동시에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차분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함과 엽전 이번 카드가 앞에서 서로 주고받는 마음을 보여줬다면 쌀가마니와 엽전 7번 카드는 그 마음이 생활 속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름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뜨겁게 선언되지 않았고 관계의 문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집에서 오래 지낸 사람처럼 서로를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세상 앞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연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전생의 흔적 때문에 3번 언니 오빠들은 이번 생에서도 낯선 설렘보다 익숙한 온기에 약합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 안 사람 같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그 사람의 생활 리듬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가 이 전반 내 장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주 다정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3번 언니 오빠들의 전생 사랑은 극적인 재회라는 말보다 내 삶을 함께 살아준 사람에 가깝습니다.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사람, 추운 날 함께 버틴 사람, 내가 가진 복을 나누고 상대의 외로움을 덜어준 사람. 그래서 이번 생에서 3번 언니 오빠들이 알아봐야 할 사랑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닙니다. 곁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작은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돌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3번 언니 오빠들은 사랑을 복으로 바꾸는 힘이 큰 분들이지만 상대가 받기만 하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건 전생의 복이 아니라 이번 생의 소모가 됩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상대가 같은 깊이로 돌아와야 한다고 계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해요. 보시함은 비우는 상자지만 마음까지 다 털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쌀가마니는 쌓아둔 복이지만 아무에게나 열어두면 결국 내 곳간이 비어버립니다. 3번 언니 오빠들 사랑은 따뜻하기 때문에 더 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줄 사람과 내 마음을 당연히 가져가는 사람을 구분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지 아니면 계속 비워지는지 보세요. 같이 있으면 웃고 편안한데 돌아서면 허전하다면 아직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아요. 반대로 큰 말은 없어도 만난 뒤에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덜 외롭고 내 하루를 더 잘 챙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복 기운을 건드리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같이 밥을 나누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꼭 밥상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비슷한 온도로 다가옵니다. 말보다 챙김으로, 고백보다 습관으로, 설렘보다 오래 남는 안정으로요. 3번 언니 오빠들 전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꼭 심장이 터질 듯 뛰어야만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조용히 곁에 앉아 밥 한 술을 덜어주고 추운 밤 불씨를 남겨두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더 깊게 남습니다. 3번 언니, 오빠들의 전생 사랑은 그런 쪽입니다. 다만 이번 생에서는 그 따뜻함이 이름 없이 흘러가게 두지 마세요. 정은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사랑이 되려면 서로가 알아야 합니다. 내어주는 마음도 귀하지만 나도 받아야 합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3번 언니 오빠들 이번 생 사랑의 첫 문턱으로 읽힙니다. 이제 3번 언니 오빠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후반 흐름을 봐볼게요. 앞에서는 두 사람이 전생에서 뜨거운 고백보다 밥 한 끼, 잠자리 하나, 어려운 날의 작은 나눔으로 서로를 지켜온 사랑이라고 봤죠. 후반으로 오니까 그 따뜻한 살림의 기운이 조금 더 크게 번집니다. 맨 먼저 돼지머리가 놓여 있어요. 잔치상 한가운데 올려진 듯한 모습인데 그냥 재물이나 복만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잘 되기를 빌고 같이 웃을 날을 기다리는 정성의 상이에요.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복을 빌어준 사랑입니다. 내 몫이 줄어도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고생해도 네가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머리가 나오면 3번 언니 오빠들 이번 생에서도 사랑이 그냥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 상대의 형편이 펴졌으면 하는 마음, 같이 무언가를 일구고 싶은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3번 언니 오빠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현실까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안정적인지, 마음이 허한지, 생활이 흐트러졌는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지까지요. 이런 적 있으시죠? 상대가 웃으면 괜히 나도 복을 받은 것 같고,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내 곳간에서 뭐라도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지만 조건 없이 계속 내어주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만 비워지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옆에 재수굿이 이어집니다. 북소리와 장단이 크게 울리는 듯하지만 이 장면은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힌 것을 풀고 시든 기운을 다시 살리고 복이 들어올 길을 다시 여는 의식입니다.
3번 언니 오빠들 사랑은 이번 생에서 단순히 누굴 만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 곁에서 다시 살아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생에서 함께 버틴 사랑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퍼주고 한 사람만 계속 받는 관계가 아니라 둘이 만나면 서로의 운이 조금씩 피어나는 관계여야 해요. 같이 있으면 잠을 더 잘 자고 밥을 더 챙기고 일도 다시 해보고 싶고 마음이 괜히 넉넉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 카드가 이어지는데 엽전 9번 카드가 조용히 반짝입니다. 엽전이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음의 보상, 정성의 결과, 내가 오래 들인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에서도 내가 준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정을 기억했을 거예요. 말로 갚지 못했을 뿐 마음속 깊은 곳에 3번 언니 오빠들의 따뜻함을 빛처럼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이상하게 나를 챙겨주려는 사람,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처음부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극적인 고백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복을 돌려주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엽전 9번 카드가 있다고 해서 받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카드는 정성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전에 줬던 마음이 이번 생에 다른 얼굴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지금 바르게 쌓는 마음이 앞으로의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 언니 오빠들한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은 필요합니다. 내가 매번 먼저 챙기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이해하는데 상대는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도는 관계가 아니라 기운이 새는 자리로 보시면 좋아요. 3번 언니 오빠들 마음은 곡간처럼 넉넉하지만 곡간 문도 때에 맞게 열고 닫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용왕신께서 깊은 물결처럼 자리하십니다. 용광님이 나오시면 감정도 넓어지고 복의 물길도 커지고 닫혀있던 물길이 움직입니다. 이 사랑은 작은 정으로 시작해서 큰 사랑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언니 오빠들한테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오르기보다 물길처럼 천천히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편해서 좋고 다음에는 고마워지고 어느 순간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삶이 조금씩 풍성해진다는 걸 느끼는 식으로요. 사랑은 마음만 설레는 게 아니라 내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용광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세요. 3번 언니 오빠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을 조용히 살펴보세요.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의 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더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계속 걱정만 늘어나는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안에 본인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보세요. 누군가를 챙기기 전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먼저 먹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운을 보는데 왜 밥 이야기를 하냐 싶어도 3번 언니 오빠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곳간이 차야 좋은 인연도 오래 맞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작은 베풀 하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것 말고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 혹은 마음으로라도 좋은 일이 생기길 빌어주는 정성이면 됩니다. 다만 조건 없이 하세요.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복의 물길을 맑게 한다는 마음으로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용광님께 조용히 정성을 드려도 좋습니다. 제 사랑이 비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차오르는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주고받는 마음이 바르게 흐르게 해달라고 조용히 마음으로 빌어보셔도 좋아요. 진심으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좋은 방향을 불러옵니다. 이 흐름에서도 억지로 붙잡는 마음보다 맑게 순환시키는 마음이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3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내 복을 나눠주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의 결론은 나만 계속 내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차오르는 사랑, 내가 준 만큼 계산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이 좋아지는 사랑, 그런 방향으로 옮겨가 보시면 좋아요. 곁에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사람을 고르세요. 내 정성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3번 언니 오빠들 복의 물길을 막지 않고 함께 흐르게 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 언니 오빠들 정리를 해드리면요. 보시함과 엽전 2번 카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나눠주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쌀가마니는 그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생활을 같이 버티는 힘이었다는 뜻이에요. 엽전 7번은 편안하고 익숙한 사이였지만 관계의 이름을 미루다가 애매해질 수 있었던 부분을 짚어줍니다. 돼지머리와 재수굿은 이번 생에서 함께 잘 되기를 빌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엽전 9번과 윤광씨는 내가 준 마음이 좋은 방식으로 돌아오고 주고받는 전기 물길처럼 커질 수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3번 언니 오빠들은 나만 챙기는 사랑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좋아지는 사랑을 선택해야 오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풀이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댓글에는 마음 편하게 3번 고르신 마음과 지금 받고 싶은 따뜻한 복 한 가지를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3번 주고받는 사랑,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의 결을 같이 보겠습니다. 4번 고르신 우리 언니 오빠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으로 살짝 이어져 주세요. 좋아요 한 번의 정성도 다음 이야기를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4번 언니 오빠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사람보다 어딘가 설명 안 되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 처음 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낯선데 자꾸 알고 싶었던 분들, 말보다 눈빛, 분위기, 향기, 목소리, 몸짓 같은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분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될 때 이 사람은 뭐지? 하는 궁금증과 불안이 같이 올라오는 분들이라면 4번 이야기가 꽤 내 상황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오파를 앞에 두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빛이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흰 빛이었다가 푸른 빛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붉은 빛도 스치고 지나가요. 이건 익숙한 집 안에서 오래 익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낯선 곳에서 갑자기 마음이 열린 사랑으로 읽힙니다. 4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같은 마을, 같은 집안, 같은 언어 안에서 편하게 시작된 인연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완전히 알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먼저 알아본 사랑입니다. 말은 다 통하지 않았을 수 있고 신분이나 옷차림, 사는 방식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닿으면 오래 멈췄고 스쳐 지나간 향기 하나가 며칠씩 마음에 남았던 느낌이에요. 맨 앞에 부채춤 천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얇은 천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데 그 모습이 사랑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손에 잡히는 약속이 아니라 눈앞에서 흩어지는 춤사위예요. 4번 언니 오빠들 전생에서는 사랑이 말로 고백되기 전에 먼저 몸짓으로 오갔던 듯합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보는 것,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서도 옷깃 끝이 살짝 떨리는 것, 그런 미세한 신호들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둘만 아는 장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생에서도 4번 언니 오빠들은 누군가의 말보다 분위기에 먼저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보다 나를 볼 때 잠깐 바뀌는 눈빛, 가까이 왔을 때 생기는 공기, 이상하게 오래 남는 몸짓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옆에 보니까 외국의 무녀들이 서 있습니다.
옷차림도 낯설고 의식도 낯설고 익숙한 예법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이 카드가 이어지면 4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분명히 경계 바깥에서 온 인연입니다. 내 편이라고 쉽게 부를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가고 이해할 수 없어서 더 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4번 언니 오빠들, 혹시 이번 생에서도 평소 내 취향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린 적 있으시죠? 주변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대체 걔가 왜 좋아? 라며 팩폭을 날리며 물어보는데 나도 도무지 설명을 못하겠는 경우요. 조건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논리로도 풀리지 않는데 마음만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전생의 바람 기운이 건드려진 모습입니다. 부채춤청과 외국의 무녀들이 같이 있으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름다움과 거리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향이 진한데 잡으려 하면 멀어지는 사람. 분명 나를 바라본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는 사람. 전생에서 그 인연은 4번 언니 오빠들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남았지만 오래 머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의식이 끝나면 떠나야 했을 수도 있고 먼 길을 따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별의 그림자가 같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4번 언니 오빠들은 오래 안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잠깐 스치는데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 부채가 보입니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고 답답한 것을 식히고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4번 언니 오빠들 전생 사랑 안에서는 참 이중적으로 읽혀요. 한편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숨통을 열어준 바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서로를 멀리 밀어낸 바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현실은 차가운 바람처럼 불어왔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떠나야 했고 누군가는 남아야 했고 서로의 이름을 끝까지 정확히 부르지 못한 채 마음만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번 언니 오빠들 안에는 사랑을 향한 동경과 동시에 머무르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기억을 가진 분들은 이번 생에서 사랑을 할 때도 마음이 한 곳에 고요히 앉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면 확 끌리는데 막상 관계가 현실로 내려오면 답답해질 수 있어요.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막상 자주 연락이 오면 숨이 막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좋다고 느끼면서도 그 자유로움 때문에 불안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멀리 있을 때는 너무 보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내 마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순간 말입니다. 4번 언니 오빠들 안에는 전생에서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사랑을 아름답게 느끼는 동시에 오래 머무는 법을 조금 낯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원인 자리에 구미호가 나타납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누가 나빴다, 누가 속였다로 볼 수 없습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매혹적이고 신비롭고 여러 얼굴을 가진 인연이에요. 전생에서 4번 언니 오빠들이 사랑했던 사람은 평범하게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날은 다정했고 어떤 날은 멀었고 어떤 순간에는 진심처럼 보였는데 다음 순간에는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언니 오빠들 마음에는 아직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진짜였을까? 나만 흔들린 걸까? 그 눈빛은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구미호가 나오면 이번 생에서도 4번 언니 오빠들은 신비로운 사람에게 약합니다. 속을 다 알 수 없는 사람, 이야기보다 여백이 많은 사람, 다정한데 잡히지 않는 사람, 가까이 오다가도 어느 순간 안개처럼 물러나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차분히 짚어드릴게요. 신비로운 것과 불안한 것은 다릅니다. 설명이 다 되지 않는 매력은 사랑을 열 수 있지만 계속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전생에서 이미 4번 언니 오빠들은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사람 때문에 오래 흔들렸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같은 흔들림을 아름다움으로만 착각하지 않아야 해요. 부채춤 천, 외국의 무녀들 부채 구미호가 한 줄로 이어지니까 이건 아주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낯선 의식의 밤, 흩날리는 천, 말이 통하지 않아 더 깊어진 눈빛, 그리고 끝내 전부 알 수 없었던 사람. 두 사람은 분명 서로에게 끌렸지만 그 사랑은 소유의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세계를 건드리고 지나간 바람에 가까워요. 4번 언니 오빠들 전생 사랑은 내 삶에 들어와 오래 앉은 사람이 아니라 잠깐 들어와 내 영혼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4번 언니 오빠들은 어떤 인연을 만나면 삶의 취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가 알던 나의 모습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안정만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사람인지 보세요. 4번 언니 오빠들은 후자에게 특히 약합니다. 평소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낯선 음악이나 장소나 언어처럼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확장시키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하게만 만드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전생의 사랑은 때로 아름답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면 특별한 거 아닐까 하고 느낄 수 있지만 모든 흔들림이 머물 인연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깨우려고 오고 어떤 인연은 나를 지키려고 남습니다. 4번 언니 오빠들 전반의 이야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전생에서 낯선 세계의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지만 마음의 색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평범한 인연보다 특별한 공기, 설명 안 되는 끌림, 남들과 다른 분위기를 가진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다만 이번 생의 숙제는 바람을 사랑하되 바람에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춤사위는 아름답지만 춤이 끝난 뒤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보시면 좋아요. 카드가 보여주는 이 사랑은 유혹과 영감, 낯설음과 그리움, 자유와 불안을 함께 품고 있어요. 그러니 4번 언니 오빠들 이번 생에서는 매혹에만 끌려가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더 맑게 하는지 더 어지럽게 하는지 조용히 살펴보시면 좋아요. 이제 4번 언니 오빠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후반 흐름을 봐볼게요. 앞에서는 낯선 세계에서 스친 사랑,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닿았던 사랑, 아름다웠지만 다 알 수 없었던 사람의 흔적을 봤잖아요. 후반으로 오니까 그 바람 같은 사랑이 바로 붙잡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자기가 펼쳐져요. 보자기는 감싸는 물건이기도 하고 숨기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겉으로는 다 보이지 않아요. 4번 언니 오빠들 마음도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끌림이 있어도 그걸 쉽게 이름 붙이지 않고 혼자 조심스럽게 싸서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보자기는 전생의 사랑을 이번 생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주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다 펼쳐서 확인하려고만 하면 찢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묻고 너무 빨리 따지고 너무 빨리 결론 내려고 하면 이 인연은 오히려 숨습니다. 4번 언니 오빠들은 사랑 앞에서 직감이 빠른 편이라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상대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카톡의 작은 마침표 하나까지 오래 들여다보면서 작은 침묵까지 전부 의미로 읽으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여백을 해석하려고 하면 내 마음만 지칩니다. 보자기는 말합니다. 아직은 감싸둘 것도 있고 천천히 풀어볼 것도 있다고요. 사랑은 때로 한꺼번에 벗기는 비밀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 한 겹씩 여는 보따리 같은 것입니다. 그 옆에 꽹과리와 장구가 울립니다. 조용히 감춰진 보자기 옆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니 이건 안에만 담아둔 마음이 어느 순간 밖으로 움직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4번 언니 오빠들, 지금까지는 마음을 감추고 살폈다면 앞으로는 어떤 계기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갑작스러운 연락,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생기는 묘한 웃음,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관심. 이런 식으로 조용하던 마음에 장단이 붙습니다. 다만 이 장단은 소란스럽게 뛰어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아직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 오래된 전생의 바람이 이번 생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이 카드가 이어지는데 이국의 신이 나타납니다. 참 묘하죠? 앞에서도 낯선 세계의 향이 있었는데 후반에서도 다시 먼 곳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건 4번 언니 오빠들의 인연이 익숙한 틀 안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외국 사람이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나와 전혀 다른 환경의 사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아주 먼 거리의 인연, 온라인이나 여행길, 새로운 모임, 낯선 장소에서 스치는 인연으로도 읽힙니다. 4번 언니 오빠들 사랑은 늘 문턱 바깥에서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집 안에만 앉아 있으면 만나기 어려운 쪽이에요. 그런데 이국의 신은 4번 언니 오빠들에게 그저 낯선 쪽으로만 가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내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세요. 전생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가 너무 컸고 그 차이를 끝내 건너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차이를 사랑 하나로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생활 방식, 감정 표현,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 약속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서로 너무 다르면 아무리 끌려도 마음이 오래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4번 언니 오빠들 매혹이 먼저 오더라도 그 사람의 현실을 천천히 보시면 좋아요. 나를 넓혀주는 사람인지, 나를 계속 흔들어 놓기만 하는 사람인지요? 마지막에 약사열애께서 아주 맑은 빛으로 자리하십니다. 이게 4번 언니 오빠들 후반에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앞에서는 유혹과 바람, 감춰진 마음과 낯선 세계가 뒤섞여 있었는데 끝에 치유의 카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론은 더 강한 흔들림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곳을 알아보고 낫게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전생에서 4번 언니 오빠들은 매혹적인 사랑을 했지만 그만큼 마음이 어지러웠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다 알 수 없었고 관계가 안정되지 않았고 끝난 뒤에도 왜 그렇게까지 끌렸는지 오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생에서는 그 미해결된 흔들림을 치유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끌릴 때 내 마음을 치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약사열애께서는 4번 언니 오빠들께 아주 조용히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따라가다 다치지 말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랑을 알아보라고요. 4번 언니 오빠들은 강렬한 끌림을 사랑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잠이 잘 안 오고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궁금해지면 이건 특별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여기서 묻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맑아지느냐 아니면 점점 흐려지느냐고요? 사랑은 가슴을 뛰게도 하지만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불안하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라면 아무리 전생에 향이 짙어도 이번 생에 바른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4번 언니 오빠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내 몸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세요. 만나고 나면 숨이 편해지는지 아니면 머리가 복잡하고 속이 마르는지요. 마음은 가끔 환상에 속지만 몸은 꽤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 한 번은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언니 오빠들 인연은 익숙한 울타리 안보다 낯선 공기 속에서 열리는 기운이 강합니다. 다만 아무 사람에게나 마음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 내 세계를 넓히는 경험을 하라는 뜻이에요. 전시, 공연, 배움의 자리, 여행길, 평소 가지 않던 모임처럼 내 감각이 조금 열리는 곳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맑은 물을 가까이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게 오는 인연이 매혹만 남기지 않고 치유가 되게 해달라고. 낯선 사랑 앞에서도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어질 사람은 바르게 남고 지나갈 사람은 부드럽게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진심으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좋은 방향을 불러옵니다. 이 흐름에서도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4번 언니 오빠들, 전생의 사랑은 바람처럼 왔다가 색을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바람을 다시 쫓아가는 것보다 그 바람이 나에게 무엇을 깨워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살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내 안에 잠든 감각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4번 언니 오빠들은 그 둘을 구분해 보시면 좋아요. 오래 남을 사람은 신비롭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나를 더 맑게 하는 사람입니다. 낯설지만 편안하고 다르지만 존중이 있으며 설레지만 나를 잃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런 인연이야말로 이번 생에서 4번 언니 오빠들이 받아도 되는 사랑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4번 언니 오빠들 정리를 해드리면요. 부채춤 청과 외국의 무녀들은 낯선 세계에서 말보다 분위기로 먼저 끌렸던 사랑을 보여주고 부채는 그 사랑이 숨통을 열어주면서도 결국 서로를 멀리 밀어낸 바람이었다는 뜻에 가까워요. 구미호는 다정한데 다 알 수 없고 가까운 듯 멀었던 사람 때문에 마음이 오래 흔들렸던 부분을 보여줍니다. 보자기는 그 마음을 너무 빨리 들춰내지 말고 천천히 풀어보라는 신호이고 꽹과리와 장구는 감춰둔 마음이 어느 순간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쪽입니다. 이국의 시는 익숙한 틀 밖에서 들어오는 인연을 말하지만 약사열애께서는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매혹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는 사랑을 고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번 언니 오빠들은 특별한 끌림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하는지 더 불안하게 하는지까지 꼭 같이 보시면 좋아요. 오늘 내 갈래 전생의 사랑을 모두 봤습니다. 1번 언니 오빠들은 말하지 못한 문장을 풀어야 했고 2번 언니 오빠들은 지키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고 3번 언니 오빠들은 주고받는 복의 균형을 배워야 했고 4번 언니 오빠들은 매혹과 치유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전생의 사랑은 다시 붙잡으라는 뜻으로만 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랑은 편안히 풀릴 수 있게 놓아야 하고 어떤 사랑은 이번 생에서 더 건강하게 배워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전부 좋게 포장하지 말고 동시에 흔들렸던 나 자신을 너무 탓하지도 말기. 내가 왜 흔들렸는지 알고 앞으로 어떤 사랑을 선택해야 내가 덜 아픈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이어주세요. 댓글에는 마음 편하게 4번 고르신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인연의 분위기를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인연이 오래 남아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남겨주세요.